오늘 공부할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된 RF 시스템즈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는 20% 올라 2026년 2월 16일 기준 7,18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원입니다. RF 시스템즈는 금속 특수 접합 기술인 딥 브레이징 및 고도의 방산 분야 무기체계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더 시스템, 안테나 시스템, 그리고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LIG 넥스원 및 다수 방산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김학천 전 대표가 2000년에 BNC테크를 설립했습니다. 얼마 안가 딥 브레이징 기술을 개발했고 이걸 바탕으로 함대함 미사일에 필요한 탐색기 안테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딥 브레이징은 정밀 가공된 금속 제품과 접합할 금속을 용융된 플럭스 안에 통째로 담가 하나의 제품으로 접합하는 기술입니다. 다른 접합 기술 대비 정밀하고 소형 경량화가 가능해 유도 무기 같이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무기체계에 탑재하는 부품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2017년에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인 엘타 시스템즈에 무인 항공기 탑재용 안테나를 공급하면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LIG 넥스원과 협력해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적군이 쏜 포탄의 궤적을 역추적해 그 포탄을 쏜 적 포병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장비입니다. RF 시스템즈는 레이더의 핵심인 안테나 장치를 제작합니다. 2020년에 RFHIC의 자회사인 메탈라이프, 현 RF 머트리얼즈가 BNC테크를 인수했습니다. 2021년에 기업 이미지 통합을 위해 BNC테크는 사명을 RF 시스템즈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회사 CEO는 누구일까요? 바로 1965년생인 한기우 대표이사입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4년에 RF 머트리얼즈, 구 메탈라이프를 창립했고 현재 RF 머트리얼즈의 각자 대표이사와 RF 시스템즈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주요 제품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방산과 민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고 방산은 다시 레이더 시스템, 안테나 시스템, 그리고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레이더 시스템은 2025년 3분기 누적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합니다. 레이더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로 전자파를 방사해 반사된 신호를 통해 목표물의 위치와 속도를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군사 목적의 레이더 시스템은 주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RF 시스템즈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와 항공 관제 레이더에 들어가는 송수신 장치를 제작합니다. 두 번째, 안테나 시스템은 2025년 3분기 누적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합니다. 안테나 시스템은 유도 무기 전방에 탑재돼 초고주파 신호를 방사합니다. 그로 인해 목표물을 추적 탐색하고 유도 무기를 표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RF 시스템즈는 천궁, 해궁, 해성 등의 유도 무기에 탑재되는 탐색기 안테나를 제작합니다. 세 번째, 환경 제어 시스템은 2025년 3분기 누적 전체 매출의 11%를 차지합니다. 환경 제어 시스템은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공기 또는 액체 상태 유체를 적정 온습도 조건으로 공급 및 순환시키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RF 시스템즈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해상 감시 레이더 2 등에 포함되는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 및 양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부문은 2025년 3분기 누적 전체 매출 14%를 차지합니다. 민수는 민간 수요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F 시스템즈는 RFHIC에서 생산하는 RF 및 마이크로파 발생기에 들어가는 전력 합성기 및 분배기를 납품하고 있고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 파크 시스템즈의 원자 현미경을 OEM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천리안 3호 위성에 탑재되는 SPAS용 송수신 위성 안테나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최근 6년 동안 매출은 계속 증가해 왔고 6년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또 2025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0.6%를 기록하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즉, RF 시스템즈의 최대 주주는 RF 머트리얼즈이고 최상위 지배주주는 RFHRC입니다. 그 밖에 한기우 대표이사가 0.58% 지분을 보유 중이고 조인호, 이주연, 차성일, 박형건 씨는 회사 임원으로서 각각 0.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1.41% 있습니다. 최근 최상위 지배주주인 RFHRC가 RF 시스템즈에 대한 지분을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지배력 강화에 따른 경영 효율성 극대화 및 저가 매수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2025년 1에서 3분기 동안 총 22만 7,250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월과 1월에도 세 차례 공시를 통해 총 9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은 현재까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3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3분기 매출은 7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2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이 60% 이상 오른 것에 비해 판관비는 5%만 올랐고 그 덕에 영업이익률은 8%를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희석 EPS는 각각 9억 원과 68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한편 2026년 1월 말에 4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 4분기 매출은 135억 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78%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6억 원, 18억 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155%, 95% 급증했습니다. 수주를 기반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수주잔고 추이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4분기 동안 수주잔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5년 3분기에는 6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771억 원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504억 원입니다. 2024년 말과 비교했을 때 현금성 자산이 250억 원 감소한 대신 단기 금융자산이 220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장기 금융자산이 70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총 부채는 296억 원이고 그중 유동부채는 213억 원입니다. 유동부채 중 140억 원이 계약부채입니다. 이건 고객사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같은 건데 향후 제품을 납품하면 매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가 27억 원이 있습니다. 총 자본은 475억 원이고 단기 순이익이 쌓이면서 이익잉여금이 94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유동비율은 237%, 부채 비율은 62%로 건전한 편입니다. 대출이 얼마 있고 또 이자 비용으로 얼마를 내고 있을까요? 2025년 3분기 말 기준 단기 차입금은 없고 장기 차입금은 52억 원 있습니다. 이자율이 1% 미만이라 3분기 이자 비용은 2억 원 정도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9개월 동안 영업활동에서는 23억 원이 순유입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311억 원이 순유출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872억 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취득했고 유형자산 취득에도 1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42억 원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기 차입금을 10억 원 상환했고 장기 차입금을 50억 원 늘렸습니다. 9개월 동안 순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47억 원이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RF 시스템즈가 2026년을 기점으로 단순한 부품 업체에서 하나의 부체계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위산업 밸류체인은 체계, 부체계, 부품 기업으로 구성됩니다. 체계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같이 무기체계를 설계, 개발, 시험, 양산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부체계 기업은 완성된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기능을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부품 기업은 안테나, 회로, 모듈 등 단일 기능의 부품을 생산합니다. 이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를 예로 들면 이 체계는 레이더 부체계와 차량 부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이더 부체계는 다시 안테나 세트와 운용 쉘터 세트로 구성됩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RF 시스템즈의 매출 비중 50%를 차지하는 LIG 넥스원의 수주잔고는 2018년만 해도 5조 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0조 원, 그리고 2025년에는 2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LIG 넥스원의 해외 수출 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납기 단축과 비용 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사들의 역할을 부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년 넘게 LIG 넥스원의 개별 부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해온 RF 시스템즈가 향후에 부체계 단위로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탐색기 안테나 단품을 개당 1,500만원 수준으로 납품해왔으나 2026년에 안테나, 순환기, 로터리 조인트를 통합한 개당 4,500만원 수준의 모듈 단위 납품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될 시 동일 물량 기준 매출 규모가 3배나 확대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26년 이후 수주가 예상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수익 구조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수주가 기대되는 160억 원 규모의 신형 장거리 레이더와 2027년 이후 양산이 예상되는 440억 원 규모의 4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 전망됩니다. 이외에 LIG 넥스원과 공동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 SA 안테나 시스템은 2028년 이후 양산 예정이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MRO와 TSS 사업을 통한 이익 구조의 질적 변화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MRO는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의 약자로 쉽게 말해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대포병 레이더 등 기존 체계의 무상 AS 기간이 올해와 내년에 종료되는데 그 이후에는 유상 MRO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TSS는 Target Systems and Services의 약자로 신규 무기 체계의 성능 시험에 필수적인 표적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LIG 넥스원의 CIWS2를 시작으로 향후 LSAM과 드론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방산 부품 업체의 체질 변화가 생각보다 느리다는 점입니다. 앞서 투자 포인트 관련해 RF 시스템즈가 LIG 넥스원의 부체계 기업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짧으면 2년에서 길면 10년 이상 걸리는 무기체계의 개발과 양산에 있어 이 변화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계열을 갖고 투자해야 합니다. RF 시스템즈와 LIG 넥스원의 최근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말에 상장한 뒤로 RF 시스템즈 주가는 40% 오른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LIG 넥스원 주가는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입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전환사채 규모는 총 27억 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 9억 9천만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당 3,053원에 32만 주가 신규 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만 존재합니다. 만기는 2026년 10월 28일이고 이자율은 0%입니다. 전환가는 주당 3,600원입니다. 2026년 1월 초 기준 발행 주식 총수가 1,342만 주이므로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주들은 약 4% 주식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RF 시스템즈의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